반갑습니다. 장김용우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이제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1조 원 이상 현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이 바로미터가 되는 환율을 보면 1237원입니다. 아주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그 수준이 이전에 3월 달에 있었던 이 고점보다도 낮게 내려왔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 당분간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해석이 또 달라집니다. 미국이 달러를 달러 강세가 되는 부분에서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나오니까 달러가 더 이상 강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요런 게 반영이 된 것과, 단기간에 너무 많이 달러 강세였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조정을 받는다. 요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 고점을 찍었고 달러 강세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계속 말이 바뀌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게 주식 투자자의 숙명입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상황이 이전에 미국의 금리의 관점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올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될 거라고 본 것은 미국 경제하고 우리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회복을 동반해서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여력이 되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아니면서 미국과 금리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내외 금리 차 역전을 허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보다 더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경제 여건상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정도 맞춰지는 상황이 돼야 버틸 수 있을 것이고, 해외 자금 유출도 어느 정도 충격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를 미국이 속도감 있게 올릴 것이고 우리가 못 따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이 예측이 나온 거고, 지금은 뭐냐면 물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금리를 급격히 못 올릴 것이다라는 거. 기껏해야 한 2% 정도 될 것이고, 우리도 2% 정도 맞추면 내금리차 역전이 없을 것이고,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나타났던 달러 강세가 주춤할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 환율은 이제 한동안 이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따져서 달러가 제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달러를 다른 통화보다도, 거기에 따른 어떤 단순히 수요 공급으로만 본다면 달러의 악세가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한 9월 정도 되면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는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공급망 문제도 서서히 해소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다시 읽어내고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양호할 것이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초반에 기세가 좋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좋다가 한 달 정도 뜸을 들이다가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요런 흐름을 그려볼 수 있는데, 요 과정에서 먹을 건 지금 초기, 그러니까 6월 중순까지 이 짧은 기간에 아마 오를 종목들이 오르고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제 태양광에서 자동차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이 주기가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빨리빨리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태양광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태양광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OCI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현대모비스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OCI를 봤을 때 현대모비스도 오른 거를 잘 지켜낼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길면 2차 상승까지 가는 거고, 2차 반등까지 가는 거고, OCI도 마찬가지로 올랐고 잘 버티다가 또 한번 주기가 길다면 한 번 더 올라갈 겁니다. 주기가 짧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자, 그러면 태양광에서 자동차로 움직였다. 이거에 대한 어떤 흐름의 패턴과 일관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찾는 겁니다라 아니, 그런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뭐 당연히 또 이게 다음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순환매의 관점에서 좋을 겁니다. 이게 태양광 자동차 이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태양광에서 네, 자동차로 왔습니다. 자, 이게 태양광으로 간 것은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부각이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이 부각이 된 것도 결국은 고유가 때문이다. 고유가로 이제 현재 유가가 유지가 된다면 태양광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는 데 문제가 없어졌다. 그리고 자동차가 뜬 것도 내연 기관차가 많이 팔린다가 아니라 전기차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예, 요런 관점, 결국은 큰 배경은 고유가입니다. 예. 고유가 배경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였고 전기차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시장이 굉장히 호흡이 짧습니다. 오르고 이런 형태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오르고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주기가 길면 한 번 더, 주기가 짧으면 거기서 끝. 그러면 주기가 길지 짧을지 지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요 초반에 이것만 딱 먹고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측샷을 날려야 됩니다. 고유가 배경으로 그 다음은 무엇일까? 고유가라서 자극을 받는 업종이 무엇일까? 뭐 예를 들면 풍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풍력은 여기에 같은 맥락인데, 태양광이 워낙 이제 그 이전에 나빴기 때문에, 풍력은 사실 나빴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 반응 자체가 달랐던 거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뭘로 예상을 하느냐? 개인적으로는 태양광, 자동차 다음에 유통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OCI를 매매를 했고,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 돈이 없기 때문에 예, 매매만 했습니다. 예, 제 거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다음은 보는 게 이제 이마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뜬금없이 왜 이마트냐라고 하는데, 이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국제 유가가 오르면 이 석유 화학 제품들이 다 오르고, 그러면 제품의 포장지들까지 다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그러면 이 마트에 들어오는 물건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재고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고 나서 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통주들이 수익을 보게 되는데, 이 회전을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쌓아 놓는 이 재고가 많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업체들은 재고를 굉장히 축소하고 가능하면 없는 구조로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 관리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업체들은 사실 이런 데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업체들은 재고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의 수혜를 받게 되고, 이 부분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시장이 2분기 실적을 볼 때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6월, 7월 반등하고 8월이 떨어진다. 이게 뭐 거의 정석처럼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실적은 8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걸로 해먹어야 된다. 그럼 지금 반영될 때 6월밖에 없다. 2분기에 좋은 게 유통이다. 이 재고 관련해서 한번 반응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약간 흐름 자체가 뜬금없지만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러면 그 유통 다음에는 뭐가 될 것이냐? 예, 유통 다음에는 뭐 정유주들은 지금 정제 마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더라도 재고 자산의 어떤 수익 빼고는 재미가 없는 상태.
방산 업체들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아마 휴전을 하게 될 거고,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금 열세입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서 동부부터 계속 야금야금 먹어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면 사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럼 방산도 재미없고, 전기가스 지금 높은 상태에서 이미 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가 없고. 그러면 금리 인상하는 금융, 보험 식상합니다. 증권? 시장이 이런데 증권주가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건설? 뭐 지금 금리 인상기에 건설 업체들은 좋지가 않으니까. 따져보면 뭐 지금 상태에서 유통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수혜를 받는. 그것도 이 온라인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가 차별화받는. 이 저평가라는 건 태양광이 저평가되어 있다가 이 상황이 풀리니까 반응이 세게 나오는 것처럼, 전기차도 전기차 소재 가격이 오르면서 예, 굉장히 또 저평가 받고 있다가 공급망 문제도 있고 거기에 조금 풀리는 기미가 보이니까 저렇게 반응이 온 것처럼 유통도 그런 입장에 있다. 즉 할인을 받다가 할증이 아니라 이 할인 요인이 사라지는 거.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할증 요인이 생기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면 지금 할인을 피하는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유통주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은 그러면 할인을 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통 다음은 이제 이 보험으로 갈 것이다. 식상하긴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팔 때도 이 전기가스와 아니 통신과 은행주들은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요런 저평가에서 탈출하는 부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수혜를 받든지 아니면 나쁜 시장에서 어떤 대피처가 되든지 이런 업종에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외된 거, 보험주들이 이 새로운 회계 기준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 할인을 받고 있었고 이 부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4%에 계약한 게 기준금리가 0.5%가 되니까 이걸 뭔가 수익을 맞춰 가지고 이걸 충족해야 되는데, 보험에 또 자산 운용이란 게 뭐 주식 투자에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예.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고스란히 손실로 잡히고 또 손실의 어떤 그 충당금을 쌓게 되고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2%만 돼도 요 계약들이 손실에서 손실이 아닌 걸로 됩니다. 그럼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보험 업종이 우려했던 것만큼 가치의 어떤 그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유통보험 쪽으로 요런 패턴, 할인을 받다가 할인을 벗어나는 이 패턴에서, 그리고 유가 상승이라는 틀에서 영향을 받는 거 전혀 생뚱맞지만 유통이 받고 또 보험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자동차 보험은 유가가 올라가니까 자동차 운행이 떨어질 겁니다. 사고가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그 어떤 움직임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면 움직이는데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보험사들은 거기에 따른 어떤 이익 증가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되게 비약인 것 같지만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과 보험으로 순환매가 돌 것이다. 이 다음에는 아주 짧게 빠르게 뭐 한 번 오르면 끝인 예, 그런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어마켓이다 보니까 요 전략은 이렇습니다. 예, 이 기대치를 낮추고, 그리고 이 기대치를 낮추고 줄 때 챙기고, 예, 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아주 약세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투자하기는 양호한 상태가 한 2달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이 2달 동안 사서 쭉 2달 가져간다. 이러면 참 좋겠지만 주기가 짧고 순환매는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이 순환매가 빨리 돈다는 것은 한 번 오르면 끝입니다. 그리고 주기가 길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한참 있다가 두 번째 상승이 나오는데
그걸 충족을 못 시킬 것 같으니까 기대치 낮추고 줄 때 챙기고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 예. 그리고 예 모르는 종목은 확실히 불안합니다. 이 리스크라는 거는 내가 뭘 하는지 모를 때 나오는 거니까. 어 예 아주 예 착실하게 잘 보내신 것 같고 예 그래도 지금처럼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이 청춘을 열심히 잘 보내신 분들은 예 항상 보상을 받으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어릴 때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20 대에 안 놀면 이 내 청춘에 대한 이건 모독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지금도 변변치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체력이 받쳐줘요.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일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때 체력이 한창 넘칠 때 생물학적으로는 20 대 체력이 좋은 게 육아를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체력이 좋은 건데 그 시기에 육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어 놔야 된다.' 네 요런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청춘에 대한 모독이라고 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일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따라주고 몸이 안 따라주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성비를 찾는 것도 재밌고 예 뭐 바뀌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뭐 '돈도 팡팡 쓰고 싶다.' 이것도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한두 번이고 금방 식상해집니다. 그래서 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 보람된 일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이 자녀가 그거를 대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뭐 '재밌는 걸 찾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아 잘해서 자녀들한테 이 자녀의 앞길에 가시덩굴을 좀 없애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종목의 순환매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주기도 짧고 예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이미 저는 체감을 하고 있어서 이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걸 그래도 '나중에 더 나빠질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생명은 좋은 전략입니다.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예. 새로운 해계도 이 금리가 올라가면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 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이게 지배구조 개편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인기가 없다라는 부분도 맞고 근데 지금 저 가격에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생각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저 가격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나쁜 건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같이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영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하트도 찍어야겠습니다. 예 보이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됐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감사합니다의 이 하나가 저한테는 예 아주 강한 예 동력이 됩니다.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주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예 굉장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게 주식 투자에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이란 게 그 참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류가 없다면 참 점점 생각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생각이 닫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져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져서 교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 생각이 닫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연세 많으셔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각이 깨어 있고 이 닫혀 있다는 느낌을 받지를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가끔 이 곤욕을 치를 때가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태양광 같은 거 태양광 같은 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예인데 제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요 지붕 임대를 하고 태양광 투자를 하고 이 과정들이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어떤 단점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하나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게 또 태양광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거리에 있다라는 게 괜히 심리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있는 이 일반 성면을 선호를 하는데 요 일반 성면에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이제 태양광 지붕을 빌려서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좀 괜찮은 자리들은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임대료에 대해서 뭐 별로 아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래서 지붕 임대라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어렵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빌릴 때 그 동네에 이제 그 같이 이제 투자를 하자. 예, 뭐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빌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가건물이 있고 하다 보니까 면적도 줄어들고 뭐 나무도 벌쳐도 벌목도 해야 되고 조건이 안 좋아서 그냥 제가 혼자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뭔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같이 생각이 없으시냐 동네 선배한테. 예, 그래서 동네 선배는 아유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안 해라고 했습니다. 안 해라고 했는데 뒤에 이것 갖고 아니 뭐 혼자 하냐 이렇게 되니까 아 여차여차해서 그렇다. 그래서 더 좋은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뭔가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다른 분들께 권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좀 무슨 얘기 하다 이랬지? 아무튼 뭐 이제 까먹었는데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지 아무튼 이런 그 뭐 고충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 요런 그 소통을 할수록 이제 생각났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사람들과 소통을 잘 안 하시는 선배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한 게 무조건 맞다라고 꽂히면 거기서는 이제 말이 안 들어갑니다. 이빨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뭐 말만 하면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댄다라고 하니까 마음은 이렇습니다. 막 간이 간지럽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 그렇게 이제 이런 소통을 한다는 게 좋은데 우리가 사실 주식 갖고 최근에는 괜찮아졌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근데 그 얼마 전 아니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숨기게 되고 주식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 소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왜곡되는 게 많았습니다. 뭐 세력이 장난질 친다, 기관이 장난질 친다. 이게 지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통을 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주식시장에.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차트가 어쩌고 뭐 세력이 어쩌고 이런 사람들 그 너무 쉽습니다. 이게 뭐 얘기가 조금 길어지긴 한데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들 보니까 한 부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마치 먹방처럼 내가 주식하는 거 보여주고 나 손해 많이 봤어요. 이렇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 이건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나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게 배알만 꼴리지 뭐 그 사람이 돈 번 거랑 주식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주식 투자 대부분 운인데. 뭐 지금 예를 들어서 50을 벌었다. 이 사람이 앞으로 50을 벌 수 있느냐? 모르는 일입니다. 예. 근데 나 돈 벌었어요 하니까 여기에 이제 시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 돈 번 거 보면서 예? 상대적 박탈감 속상한데 봐서 광고 수익까지 올려주고 있다. 이거는 약간 호구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별로고. 그리고 뭐 주식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방법적으로 안 되고 누구나 안 되는 방법인 줄 아는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현혹을 한다든지 그게 뭐 있는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한다든지 포장지 벗겨보면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좀 상식적으로 벗어난 이야기들을 배제를 해 나가는 거. 이게 주식 투자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 댓글의 어떤 중요성도 제가 매일 댓글을 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목적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생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종목을 좋아하는데 왜냐면 마치 그렇습니다. 또 사설인데 저는 이제 다이소 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다이소 가면 이 가성비 좋은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거 괜찮겠네, 쓸모가 있겠네. 요런 거 해서 돌아다니다가 이번에 산 게 저기 화이트보드하고 자석을 사가지고 이제 점점 기억력이 감퇴가 되니까 일정을 적어 놓는 걸 샀는데 꽤 편합니다. 뭐 이런 재미로 이제 가는데 주식도 그런 관점에서 쇼핑을 합니다. 싼 종목이 더 싸진다, 저평가가 완전 저평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적어도 고평가에 물려가지고 평생 회복 불가능하다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이 일반 평범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질감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생명을 본다면 야 이건 정말 예, 마치 한 10,00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1,000원짜리 이 가격표가 붙어 있는 그런 느낌? 예, 보시면 시중은행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 자산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340조. 거의 뭐 우리은행 수준인데 이 340조고 여기서 부채를 빼니까 거의 한 40조가 남습니다. 예, 돈은 잘 못 벌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보험 계약분이 손실이 나는 게 있을 겁니다. 금리가 높았을 때 계약했다가 지금까지 혜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손실 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 부분이 사라지면서 수익성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나빠도 삼성전자 배당으로 인해서 아주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조금 개선이 돼서 이제 13조 원, 13조 6,200억입니다. 근데 순자산이 한 40조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실적에 준하는 순이익은 충분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 정체가 되긴 하지만 업계 1위라는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 수혜주라든지 자산 가격 가치 대비해서 금융권에서 자산이란 건 대부분 현금성 자산일 텐데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나쁜 주가가 나쁜 상태다. 그리고 심지어 상장가 공모가가 11만 원이었다. 이때 10년 전에 공모 받아가지고 회사 가치는 2배 이상 커졌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공모 당시보다 한 4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계산인데 이게 결국은 제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팔게 된다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을 만한 명분이 점점 없어지고 지주사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거 팔고 나면 아주 또 재무적으로 양호해집니다. 예, 그런 어떤 구조 때문에 삼성생명은 보유를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부담이 없을 거고 평단가도 아주 좋고 비중은 50%고 이익 실현을 조금씩 해 나가고 계신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보통 기준을 잡으시면 이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과거의 이제 고점을 기준을 기계 잡으면 되겠지만 과거의 고점을. 근데 단기간에는 이제 여기서 한번 끊는다는 건 그렇습니다. 이 매물 소화를 하고 다 하고 나면 이제 지치게 되니까 여기서 한번. 그리고 공모가에서는 반드시
공모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줄이는데 요 기준 정도로 하시면 뭐 알아서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을 보탤 게 없는데,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덜어내시고 여기서 이제 뭐 조정받고 사고 팔고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보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가까이 가면, 공모가 가까이 가면 이제 비중을 아예 0으로 0에 수렴하게끔 이렇게 만드시면 아주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큰 맥락에서 삼성생명이 인기가 없는데, 이 인기가 없었던 게 그 상속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상속세 때문에 약간 그 이전에 주가를 보면 막 약간 눌려졌다라는 부분이, 예, 그랬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상속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지금은 주가가 사실 제자리로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싸고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 지분율, 뭐 최대 주주 지분율, 그리고 오너 일가가 일부씩 파는 부분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오버행 이슈가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만, 이 좋은 주식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블록딜을 하면 대부분 기관 외국인이 가져가니까, 예, 그네들의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걔들도 올려서 팔아서 먹어야 되니까. 예.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최소 공모가는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통에서 이마트를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평가 요인이 사라지는 그 종목에서 한번 반응이 오고, 예, 그렇다라고 아까 순환매가 아주 짧고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OCI를 보면 이미 순환매가 한 차례 돌고 끝났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세장에서의 베어마켓 랠리 2달 오르지만, 지수가 이렇게 2달 오른다는 게, 2달 괜찮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2달 동안 계속 오른다라는 것보다는 올랐다가 한 유지되는, 이게 한 2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은 요때 같이 움직였다가, 예, 이렇게 하다가 주기가 계속 길면 한 번 더 움직이는, 이게 제일 좋은 거고, 늦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제 내 순번 됐다라고 하다 주기가 끝나가지고 같이 내리는, 이게 나쁜 종목들. 예, 그리고 평범한 종목들은 요렇게 지수 따라 움직여서 요렇게 가는 게 이제 평범한 종목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오른 종목들이 그나마 숨을 빨리 돌리니까 한 번 더 나중에 상승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기가 짧으니까 한 번 오르면 끝이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OCI가 한 번 올랐고 요렇게 주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더 한 번 더 오르는 게 한파동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OCI의 어떤 상태를 봤을 때는 시장만 따라준다면 더 올라가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시장이 뭐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주기가 길면 한 번 더 치는, 그 정도, 예,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OCI가 올랐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부분, 그리고 태양광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좋아서 좋은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증설을 해서 다른 상위 업체들의 증설과 보조를 맞추게 되는 부분들, 그럼 적어도 점유율에 손상은 없으니까, 예, 거기에 따른 어떤 반응이었다.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OCI의 자리를 보면 오를만한 자리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바닥을 기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짧은 트렌드지만 바닥에서 빌빌거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솟구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이냐, 이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거래량 싫고 바로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오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량으로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일어났으니까 OCI처럼 짧은 연속성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주기가 길면 오르고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고, 예, 요런 구조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오르니까 전기차 소재 가격이 올라서 전기차 가격이 오르니까 앞으로 내연 기관차를 대체하기가 예상보다 느릴 것이다. 요런 전망에서 이제 유가가 오르니까 유지비로 그 가격이 오른 부분이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다시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전기차 부품 사업을 하는 현대모비스가
관심을 받는 요 구조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약간 뜬금없이 이마트가 됐는데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솟구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라 있는 종목들은 해당이 어렵다. 예, 그리고 유가가 고유가에 대한 거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유가하고 그 어떤 상관관계 떨어지는 종목들은 바닥을 기고 있어도 솟구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그런 재고 자산의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온라인의 경쟁은 싸고 편하답니다. 이 싼 이유가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재고가 적고 이런 장점들 때문에 싼 겁니다. 근데 물류비가 올라가면 유류비가 올라가지고 이제 택배가 2,500원은 안 돼요. 3,000원 안 돼요. 이제 5,000원씩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살 건데 택배를 시키면 얼마가 됩니까? 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오프라인 매장이 부각이 되고 그 가격들은 석유 기반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올라갈 겁니다. 포장지도 오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재고 자산의 차이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다시 사람들이 몰리는 부분에서 유가 상승이 가져온 어떤 변화가 트렌드하고 맞다. 그럼 얘도 한번 반짝하지 않을까? 바닥에 솟구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최근 시장 베어 마켓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데 올라가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올라간 거 관심 가져봤자 먹을 게 없습니다. 바닥 기는 걸 때려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솟구칠 만한 계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기를 있는 종목을 찾아보니까 이마트더라. 네,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주가 될 겁니다. 금리 인상이나 회계 기준이나 그리고 유가가 오를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뭐 몇만 원씩 길에 뿌리고 다니니까 안 움직일 거고 그럼 교통사고도 적어질 거고 사람 만나서 칼부림하는 일도 줄어들 거고 요런 식으로 보험이 자금이 지출되는 게 줄어들게 된다. 이건 코로나하고는 또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런 순환매가 짧게 아주 신속하게 돌고 6월 지나면 7월에는 이제 순환매 돌 만큼 돌고 안 돈 종목들이 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 주기가 이어진다면 그때 이제 한번 먼저 올랐던 종목들이 한 번 더 솟구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바닥에서 솟구치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를 봐야 되는데 네이버가 추세적으로는 끝났습니다. 추세적으로 끝났지만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주가 추세가 이렇고 이 추세에서 요 변동이 이렇게 크게 나올 때 변동이 크게 나올 때 내려갈 때도 너무 많이 내려가면 반등이 나오더라. 요런 자리들. 근데 요거 아이고 그 짧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26만 2,500원에서 28만 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지금과 같은 시장의 10%면 좋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격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기라는 게 등락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내릴 때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는데 어떤 가치적인 기준이 있으면 네이버의 가치를 감안했을 때 미래 가치 요런 걸 감안했을 때 이 가격에서는 한번 지지가 되겠다. 뭐 요런 거는 차트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차트는 이렇게 되면 저점 깼으니까 계속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요 가치 분석이 없다면 이런 자리들은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먹습니까? 올라가는 종목 가는데 이 고점 잡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하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차트에 대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쓰는 게 맞고 훌륭한 우리 분석 도구고 그리고 가치 분석과 병행을 했을 때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져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굳이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차트를 버려야 됩니다. 가치 분석은 영원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일시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거 가치가 이런 뭐예요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인데 이런 일시적인 거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근데 차트 보고 뭐 고점에서 신고가 돌파해서 들어갔다. 여기 물리면 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병행하는 게 가장 좋고, 굳이 하나를 버려야 되면 차트를 버려야 된다. 이 차트로는 이런 자리들은 절대 못 잡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너는 잡았냐 그러면 당연히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요런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기회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고, 하락 추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지만 하락 추세 안에서도 등락이라는 게 있고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을 하는 부분. 그래서 뭐가 이유가 됐든 우리가 종목을 찾으려고 하면 하루에도 뭐 100개 이상은 쉽게 찾게 됩니다. 뭐 이건 많이 내려서 좋고, 이건 오르는데 추세가 좋아서 좋고, 이런 거. 예. 그래서 뭐 누가 종목 추천한다, 뭐 괜찮은 종목이 있다, 이런 것도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면 되고, 오직 내 소중한 자산은 나만 잘 키워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1000만 원 손실 보는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대부분이다. 누가 종목 좋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도 찾고 저렇게도 찾고 얼마든지 찾기 때문에 종목 관련된 정보 가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식 공부하는 거 말씀드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게 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확률을 높여가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답니다. 근데 뭐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뭐 사기꾼이거나 예비 사기꾼이거나,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해서 오직 내가 잘하는 것 빼고는 길이 없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수익 많이 났다, 우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수익 났는데 핫도그라도 하나 안 사주는데 내가 저걸 왜 보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그거 그냥 수익 난 사람들 거 보는 거 배울 건 없고 시간 낭비입니다. 왜? 운이니까. 예.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